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지난주는 제가 좀 몸이 안 좋고 또 개인적인 일도 여러 가지가 생겨서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2주 동안 일어나는 일들, 지표들 한꺼번에 모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컨퍼런스 보드 고용동향 지수인데요. 연준이 지금 통화도 그렇게 많이 긴축하지 않고 그러면서 금리는 또 지금 5.5%의 고금리 상태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고금리 영향이 워낙에 커서 내려오고는 있지만 지금 이민자라든지 이런 쪽 해서 계속 내려오고는 그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기 낙관도는 보면 지금 고금리 때문에 밑에는 다들 죽으려고 하죠. 지금 지난주에 연준의 글은 일종의 무슨 청문회 비슷하게 스몰 비즈니스 운영하는 여러분들 모셔놓고 그런 회의도 공개적으로 2시간 동안 하고 했는데 진짜 힘든 것 같습니다. 투잡, 투잡, 쓰리잡 그런 얘기도 막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별로 지금 좋지 않습니다. 3번의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통화량이 지금 변경이 없으니까 물가 지수도 전월하고 동일합니다. 연준 목표가 여기 0.2인데 0.43 근데 사실 팬데믹 이전에 보면 보통 0.2, 0.3 왔다 갔다 했습니다. 보통 여기로 보면 그동안 풀린 유동성을 감안해도 크게 나쁜 상황은 지금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죠. 4번 소비자 물가지수 연단위로 보면은 10년 평균 2% 향해 움직이다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워낙에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작년 4, 4분기쯤에 연준에서 통화량, 돈을 풀지 않을 수가 없었죠. 통화량을 풀고 나니까 또 조금 반등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양원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거의 이제 좀 많이 재정적자 발행해서 하기는 거의 한계에 온 상황입니다. 지금 잘못하다가는 전쟁을 2군데서 치러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랑 대만이나 다른 쪽 지금 홍해저기도 시끄럽고 전쟁 비용이 나가야 되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아무튼 미국이 그렇게 지금 국내 경제에 쏟아볼 자금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경기를 살리려면 지금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게 시장이 화랑이라고 하는데 풀어놓은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이제 줄어들어서 긴축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매일 M2 총통화량을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랑은 확실히 좀 숫자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실질 수입인데 지금 물가를 감안하면 실질 수입은 계속 내려가고 있죠. 하위 근로소득 계층에서는 진짜 힘듭니다. 레드북 소매 판매도 중산층 소비도 꺾였죠. 이 부분에 이제 4, 4분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안 좋아지고 침체로 갔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돈을 풀면서 반등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게 다시 이제 2.5에서 옆으로 기고 있는데 횡보하고 있는데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30년 담보대출 금리는 연준의 금리 인하 확인 발언에 좀 반등하다가 내려갔습니다. 소매 판매도 거의 10% 횡보하다가 이건 전체 판매액이 소폭 증가한 건데 이민자들이라든지 이런 쪽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산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소위 물가 지수는 이게 올라오고 있죠. 이게 올라오면 결국은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원재료든 뭐든 중국산 저가 상품이든 뭐든 이렇게 수입 물가가 미국이 원래 돈은 수출하고 물건은 수입하는 국가니까 원재료 등의 물가가 이렇게 좀 내려오면 인플레는 죽죠. 근데 이제 다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연준이나 미국 정부에서 잘 하고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생산자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연 단위로 보면 이건 이제 쭉 내려오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 미국 같은 경우는 수입 물가가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한은 생산자 물가도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 물가를 돈을 유동성을 줄여버리니까 판매라든지 소매 판매라든지 리테일 세일즈 이런 쪽에서 좀 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좀 이제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아지겠죠. 연준의 대차 대조표인데 보시면
오히려 7.539에서 7.541을 좀 늘었죠.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안 좋아지니까 줄일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산업 생산도 보시면 고금리 영향인 데서 계속 옆으로 기고 있죠. 긴축 중에 이렇게 연준이 저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산업 생산도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요가 살아난다고 하지만 미국의 이런 큰 틀에서 보는 어떤 생산이 그렇게 상황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음 거 이번 주 뭘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횡보를 예측했었는데 뭐 횡보나 마찬가지죠. 상승을 하긴 했는데 크게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 금리만 오히려 상승을 했죠. 시장은 계속 18,000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 이번 주 4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 이렇게 보면 주택시장 판매 지수인데 이 NAHB에서 발표하는 이거는 거래 건수입니다. 세일즈 건수고 가격 지수가 아닙니다. 금리가 좀 이렇게 살짝 내려온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게 거래량가 증가하고 있죠.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 보면 고금리 상황에서 좀 급매물이 거래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레깅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6개월에서 1년 사이 레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듯 합니다. 레드북 소매 판매인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워낙에 저도 이렇게 아무튼 레드북 소매 판매도 살짝 증가했습니다. M2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M2가 조금 있다 나올 텐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레드북 소매 판매도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장기 채권 순매수인데 미국으로 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 뭐 미국의 달러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말이 많은데 지금 미국이 만들어 놓은 이 미 국채를 중심으로 한 이런 시스템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밑으로 내려가서 달러가 진짜 이게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게 휙 내려가겠죠. 당연히 누가 달러를 미국채를 사겠습니까? 금리가 지금 세계 최강인데 정상적인 국가들 중에서는 당연히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30년 담보대출 금리 보시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과연 시장이 말하는 이런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를 내릴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올라간 게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서 올라간 겁니다. 돈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데 안 올라갈 수가 없죠. 네, 다음으로 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뭐 다들 미국에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5.5% 그대로 유지했고요. 스테이트먼트에서 발표하는 거나 기자회 컨퍼런스에서 뭐 이렇다 할 특별한 말은 없었는데 확실한 것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되짚어 보면 고금리로 개인들 수입은 감소하고 있고요. 정부 재정 지출로 호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정 지출이 중지되면 바로 에어포켓에 그러니까 유동성이 없어서 개인들의 소매 판매가 줄고 바로 기업들의 EPS로 연결되죠. 그러면 침체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가 이 시장의 주인이 있죠. 여기도 바로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뭐 블랙 먼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컨트롤하고 금융 쪽 학문이 많이 발달한 상황에서 뭐 대공황이라든지 이런 건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렇지만 갑작스런 주가 하락으로 인한 그런 자산 버블은 뭐 약간 손해를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연준 다음으로 재무제표인데요. 연준 재무제표는 지난주도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7.5 사이에서 7.514로 아주 소폭 내렸죠. 그 이전에는 조금 더 오히려 올랐었습니다. 이걸 급격하게 줄이면 지금은 바로 침체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께서도 금리 인하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시장에 나오는 CPI나 PPI는 유동성을 줄이면 바로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조업 PMI인데요. 그동안 힘들었죠, 이렇게 제조업 쪽이. 그래서 뭐 사람들 근로자들도 많이 레이오프 해고하고 하다가 이제 슬슬 살아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제조업은 그동안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해서 이제 좀 살만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반대로 서비스업은 아니죠. 총통화량을 이제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상황에서 이제 뭐 돈이 있어야 쓸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지 뭐 서비스 시장에 여행, 물가 뭐 이런 것들 다 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유동성을 언제 줄일지는 뭐 연준이나 재무부에서 결정하겠지만, 이게 급하게 하지도 못할 겁니다. 아무튼 하는 순간 이제 뭐 침체나 조정은 아마 지금도 전형적으로 금리 최초 인하하고 나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확실하게 이제 유동성을 줄여도 금리 인하가 제일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FOMC 연준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지금 뭐 학문이나 뭐 이런 쪽으로는 통계나 이런 쪽 시뮬레이션 되는 거 보면 6월인데 5월 달에 갑자기 내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뭐 상황이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싸우다가 상하원에서 예산안도 통과가 됐죠. M2 보시면 한 달간 유동성 줄었는데, 이게 딱 1월부터 1월 말까지 요 구간에서 줄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나타나는 거고, 안 좋았나 봅니다. 안 좋으니까 어싸 뜨거워하고 바로 돈을 풀었죠. 예,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뭐 유동성 다시 공급하는 부분인데, 보면 확실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죠. 좀 전에 보여드렸던 뭐 소매 판매라든지 그런 것들 지표가 살아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도 이제 더 이상 카드가 지금 소진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뭐 기대 심리는 아직까지 쉽지는 않고 있고, 연준이 금리를 지금은 중요한 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모든 상황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채권 선물은 그래서 지금 막 급격하게 내려왔습니다. 보시면 FOMC 하고 나서 급격하게 내려왔고요. 시장은 그래서 뭐 덕분에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유동성 졸면서 지표 나빠지면 자산 시장은 조금 주춤하게 될 겁니다. 네, 네. 아무튼 이번 주 주간 움직임도 횡보 예측하고 있고요. 포트폴리오는 좀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탑4는 계속 하고 있고요. 이 두 개 중심으로 가고, 은행 지수는 좀 감소한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주부터 주식 비중 조금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쪽 퇴직연금은 거의 뭐 100% 정기예금으로 움직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액보험도 똑같고요. 변액보험은 지금 이제 대부분 다 채권으로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리면 당연히 이쪽 채권이나 은행 쪽은 올라가게 될 거고요. 문제는 이제 그 뒤에 다가올 침체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수익을 내며 나가는 건데, 그건 또 그때 가서 상황 보면서 대비해야겠죠. 그걸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보고 천천히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